시작할게요. 그리고 엄마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네. 음, 엄마와 아들이 함께하는 팟캐스트 육아에 명리를 더하다 명리 육아. 안녕하세요, 호박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지입니다. 네, 두 번째 녹화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의 주제는 우리 호박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알고 왔는데, 예, 맞습니다. 저 호박이의 사주팔자를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하고 제 성장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괜찮으시겠는지. 완전 괜찮습니다. 이 팟캐스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자신감, 네. 네,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희생의 일환으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팟캐스트 진행하기 전에 네. 포괄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반적인 호박의 양육 난이도는? 양육 난이도는 이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걸 별 5개로 쳤을 때 별 4개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쉽지 않은 아들이네요. 네. 근데 이거는 네. 뭐 상대적이기 때문에 네. 또 제가 아니었으면 난이도가 좀 낮았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확실히. 저에게는 4개. 알겠습니다. 네. 어려운 아들이다. 네. 그러면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제 사주팔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네. 사주팔자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화면에 제 사주팔자 원국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우선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금이 되게 많아요. 마치 눈이 오듯 싸라락 금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이 많은 금부자 아들인데 이 금이 많다라는 것의 장점과 단점. 금이 많으면 일단 나쁘지 않아요. 금이 마무리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것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틀을 잘 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마무리를 하기 위한 그런 모든 과정을 준비를 잘 하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뭐 노트 필기도 굉장히 잘 하고, 그게 이제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본원이 신금 본원이기 때문에 네. 이 친구들이 아기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자란 다음에. 자라면서 점점 네네. 체계적이게 된다. 네네. 점점 이제 자기의 틀을 갖춰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조금 다 자라고 나면은 네. 걱정이 키운 없어지는. 사람이 좀 보람되는 느낌도 들고, 아, 하지만 '내가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착각이죠, 사실. 네. 잘 자랄 그런 건덕지를 이미 타고난 겁니다. 그럼 네. 단점. 근데 인제 단점은 금이 있는데 이제 나무가 없죠. 금이 이렇게 많은데 나무가 하나 있어도 문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네. 나무가 바로 작살이 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렇게 금이 많은 친구들은 아주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까?'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합니다. 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네. '이걸 하면은 어떻게 될까?' 결국 마지막을 딱 그렇죠. 생각한 다음에 시작을 안 해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예 예.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발을 확 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해 보면 장점은 좀 커가면서 이렇게 애가 체계적으로 변한다. 그걸 네. 장점으로 둘 수 있을 것이고, 단점은 워낙에 결과 중심적이다 보니 이게 결과를 딱 재단해 봤을 때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처음부터 애초에 시작부터 하지 않는, 그걸 이제 단점으로 꼽으신 거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이 금에도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오한마류의 금이 있고 이 바늘류의 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경금과 신금의 차이인데요. 경금은 양금이고 신금은 음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금이 오한마, 신금이 바늘 이런 건가요? 네. 아주 인제 단순한 비유로 인제 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예. 네, 양의 특징은 모습이 인제
양은 굉장히 정신적인 거다. 뭐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양은 네. 조금 약간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아. 때문에 미래는 보이지 않죠. 그렇죠. 확실하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금은 신금보다 좀 덜 민감한 특성이 있죠. 그리고 음. 경금 같은 경우에 이제 수를 얼마나 가지냐에 따라서 수가 많냐 화가 많냐에 따라서 성격이 아주 달라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경금 본원은. 아. 그렇지만 신금 본원 같은 경우에는 예. 물이 많든 화가 많든 약간 성격이 조금 약간 좀 더 잘 보이는 특징이 있죠. 좀 더 아. 일관된 특징이 있어요, 경금보다는. 아하. 경금은 본원이 똑같이 경금이라도 전혀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구성에 아. 따라서. 네. 예. 신금은 좀 구성이 다르다 하더라도 비슷한 좀 어떤 면모가 네 알아볼 수 있어요. '저 사람 혹시 신금 아니야?' 이래서 사주 보면은 아. 여지없고. 신기하다. 네. 예. 아하.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좀 바늘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늘이라고 하면은 좀 인제 너무 날카롭고 뾰족하고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또 예. 보석이랑 물상 비유를 하기도 해요. 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인제 보석의 특성상 "물에 이렇게 씻기면 더 반짝반짝하니까 물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음. 그래도 또 불에 달구면 네. 예리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에 단단해지게. 달구는 것도 네. 그리 싫어하지 않아요. 아. 네. 이 보석 같은 남자 호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금 남자아이를 어쨌든 20 살까지 키워내신 거잖아요. 네. 그럼 생각하시기에 신금 남자아이를 키우는 열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키워드를 어 꼽자면. 신급 남자아이를 키울 때는 어 네. 이 아이가 예. 표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굉장히 다각도로 갖춰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금은 본인을 보석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물에 깨끗이 씻기는 걸 좋아한다."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드렸지만 네. 그 신금에게 수는 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음. 생하는 것, 내가 아. 표현하는 것, 내가 만드는 것, 내가 음. 힘을 들여서 아이고. 알람 네 이게 죄송합니다. 뭐죠? 죄송합니다. 내가 힘을 들여서 어떤 것을 창작해내는 것.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의 기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제대로 되지가 않으면 점점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게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또 수를 가진 식상이다 보니까 아 네. 발산하는 게 아니라 수는 응축하고 감추는 기운이 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정신적인 것들을 아. 탐미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정신적인 걸 탐미한다. 네. 좀 와닿지 않는데 예를 들면 정신적인 걸 탐미하는 게 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약간 성숙한 면모를 보일 수 있어요. 음. 말을 안 하고 혼자서 무슨 골똘한 생각을 하는데 가끔 한 마디씩 하면은 뭐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는 거죠, 아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자신만의 세계? 애늙은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종교 이런 거나 철학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아. 사고의 깊이를 깊게 하는 것에 매우 관심이 있게 되죠. 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음 이제 제가 신금 본원인데 저같이 이제 신금 본원인 사람에게 있어서 수는 창작을 의미한다. 맞나요? 네. 그런데 이 수의 오행적 특성상 이 수는 좀 감추고 거두는 기운이다 보니까 그 창작이 이렇게 발산되기보다는 조금 내 안에 어떤 정신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음. 그래서 그 내밀한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해 주시고 그걸 네. 너무 답답하게 여기거나 저도 사실 인제 우리 호박 씨가 말을 늦게
트는 바람에 굉장히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뭐 예. 병원도 갔었거든요. 예. 제가 그때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라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래서 병원을 가 봤는데 인제 다행히 잘 들리는 걸로 확인이 돼서 돌아왔어요. 예. 잘. 네. 잘 들리고 생각은 하는데 말을 하지 않을 뿐이다. 이런 인제 진단을 받아서 예. 네,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경험이 있는데 예.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말수가 굉장히 작았어요, 우리 음. 호박 씨는. 네. 제가 사유의 깊이가 좀 남달라서 그랬습니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너무 답답하게 여기셔서 네. 그걸 문제화시키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성격이 과묵한가 보다 정도로만 알아도 괜찮은데 예. 어떤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굉장히 큰 문제로 여기시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죠. 막 "우리 애가 혹시 뭐 어디 잘못된 거 아니야?" 그 또 기대가 큰 부모님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런 걸 근데 좀 자제해 네네. 달라. 그런 오케이. 거는 좀 자제하고 기다려 예. 줄 필요가 있어요. 생각이 음. 충분히 깊어지면 자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언젠가. 네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싱금싱금하고 예민한 친구인데 부모님이랑 막 말이 안 통할 정도로 나이가 어려요. 네. 그러면은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 이제 말을 잘 안 튼다 외에 또 다른 어떤 행동 양태를 보일까요? 음. 그거는 그런 정확한 행동 양태는 사실 인제 대운이나 세운까지 아 네. 간섭을 해서 보게 되는데 네. 어 지금 크게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예. 첫 번째 왔던 대운이 기해대운으로 네. 물론 이제 토국수이긴 하지만 해대운이니까 인제 물기운이 또 왔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인제 어렸을 때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음. 인제 얘가 물이지만 네. 상관대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상관을 많이 했죠. 네. 인제 네 좋습니다. 쪼끔 크면서 다른 애들이 인제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에 어 이게 편인하고 같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아 네. 다른 친구들이 인제 말하는 거 이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아 제가 그랬었나요? 그러니까 대운이 9 살에 시작되는데 그 예. 이전에는 이제 그런 성향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네. 음. 9 살, 10살 이러면 이제 한 초등학교 3 학년 이러면서 우주인이 끝나고 이제 정신이 들어오잖아요. 아 네 그렇죠. 이제 말도 정신 통하고. 네네. 정신이 들어오면서 어 이때부터 이제 신경을 쪼금씩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 사주 원국 8 글자만 볼 게 아니라 대운과 세운도 함께 판단을 해야 한다. 네. 음. 특히나 어렸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국의 8 글자보다 대운, 세운의 기운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요.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자체가 목기운의 시기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누구나 개다리춤을 추는 시기죠. 아 네. 네. 개다리춤. 네네. 그래서 이때는 인제 말은 없었지만 네. 까불기는 많이 까불었다. 아. 네네.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진 않았지만 대운이 인제 편인상간 대운에 들어가면서 예. 이제 다른 친구들 뭐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때 보면은 세운으로는 또 어 목기운이 같이 들어오기도 하네요. 그래요. 세운으로 보면 또 금이 위에 또 아. 하나 들어오고 이게 네. 겁재하고 정제인데요. 네. 이렇게 인제 금극목으로 들어오면 금극목. 네. 경쟁심도 이때는 이제 조금 생기고 아. 이때 막 야구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네 야구, 축구 이런 거 엄청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어 구기 종목을 네네. 지금도 좋아하지만 이때 막 이러면서 맞아요. 이거
축구를 무슨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10살 막 이때쯤 되면서 이때가 이제 편제네요. 예, 그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죠. 편제가 들어오면서 묘미 한몫이 돼요. 그래서 네. 편인이랑 합의되면서 이때가 아마 난리를 이때 이래서 그랬구나. 이때 막 축구 선수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매우 불안해했었던 가서 인제 참관을 했더니 재능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종합을 해 보자면 이 어렸을 때의 사주는 대운과 세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저의 경우에는 이제 이 목 기운이 대운과 세운에 들어와서 경쟁심이 발동이 되고 그게 또 이제 축구를 하러 다니고 그런 것들로 표현이 됐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이때 공부 가르치기가 매우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보니까는 인제 공부를 하려면 정인이 있어야 되죠. 아, 그렇죠. 어떤 네. 받아들이는 힘. 네네. 정인이 하나도 없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했구나. 그래서 제 학창 시절이 굉장히 고단했습니다. 이게 들어오지 않는데 왜 자꾸 시키는지. 네. 맞아요. 이때 집중 시간 5 분. 아, 그렇죠. 네. 5분 그랬던 이제 기억이 문제 있네요. 풀면은 화장실 갔다가 오고 또 5분 문제 풀면은 물 마시고 오고. 네. 네. 안타까운 시기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다 어떤 대운과 세운에 정인이 들어오지 않고 그랬던 것 때문이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행론에 따르면 금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무리 과정, 결과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금이 많은 아이들은 막 결과를 빨리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인내심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특징을 보이진 않나요? 금이 많은 아이들을 공부를 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네. 그 결과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아,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시작과 좋을까요? 과정을 모두 인제 결과에서 동기를 딱 주면 네. 시작을 일단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얘네들을 시작을 하게 하는 게 매우 어렵지만 일단 그렇죠. 시작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음, 화기운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면 일단 넘어갈 수는 있으니까 시작을 하게 하는 동기로서 네. 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너가 이 문제 10 개를 풀면 음, 10분 동안 게임을 할 수 있어."라든가. 아, 네. 그러니까 명확한 거죠, 끝이. 그렇죠. '이 결과가. 문제 10 개를 풀면 내가 저 게임을 할 수 있구나. 그럼 빨리 시작해야지.' 이게 돼야 음, 돼요. 아, 이게 되지 않고 그 끝이 명확하지 않은 이라고 하면 시작이 아주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해." 그냥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아, 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인제 정인도 없고 이런 네네. 경우에는 네. 어머니가 정인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아, 어머니가 개입을 해서 제가 만약에 이때 명리를 알고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무모하게 꼬시진 않았겠죠. 아, 그때 인제 네. 매를 옆에 사랑의 매를 옆에 놓고 그렇죠. 그 결과가 이제 공포 정치였죠. 네. 너 이거 못 풀면 10대. 그거였죠. 요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 예, 요즘 그러면 큰일 네. 나죠. 어쨌든 그랬는데 금이 이렇게 많고 목이 없는데 이 아이를 공부를 시키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시간표를 이렇게 명확히 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시간표는 이제 어머니한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지 이 아이한테는 사실 씨알도 그게 안 먹힌다. 중요치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얼만큼의 일을 하고 그 끝에 나한테 어떤 보상이 있는지 알면 네. 그걸 시작하게 되니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자주자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하. 계속 뭐 게임을 하게 할 수는 없고 하니까 뭐 스티커를 붙이고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아하. 근데 스티커를 다 모으면 뭘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겠는데 네. 짧게 그 끝을 명확히 알려주고 네. 시작을 하게 만들어라. 음. 그러니까 숙제도 "숙제해라." 라고 할 게 아니라 "숙제가 뭐니?"라고 봐서 그 숙제를 다 하는 그 끝에 그림을 한번 그려 주는 거예요. 아. 뭐든지 보상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 숙제를
그 숙제를 다 막막할 수 하면 있어요. 그 숙제가 숙제를 아이한테는. 그 숙제를 다 하면 뭐 너가 나가서 이렇게 놀고 아니, 더 아니. 마음 그런 편하게. 보상으로 하는 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네네네. 보상하는 방식 이외에도 숙제를 받아왔는데 보니까 뭐 "우리 마을 지도를 그려오세요." 이런 숙제예요. 예예. 그러면 이 아이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어 다른 아이들이 지도를 한 거를 검색해 가지고 한번 쫙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끝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음. 그런데 너는 네 방식대로 또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하. 네. 라고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아. 결말을 보여준다. 네. 예. 이 오케이. 친구들은 장기적으로도 같은 네. 적용을 하시면 돼요. 음. 그렇습니다. 어 아까 나온 얘기 중에서 이제 제 사주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예민하다가 나왔었는데 네. 이 예민하다라는 특징이 네. 어떻게 보면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디테일에 강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네요. 본인이 잘 아시겠죠? 디테일에 매우 강하죠. 음. 네. 그래서 이 금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제로 나중에 얘가 돈을 버는 능력이 된다고 보기도 해요. 아. 금은 금이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금은 실제 금이다 금은 이렇게. 금이다. 아하. 네네. 왜냐면 모든 일의 마무리에는 뭐가 있나요? 보상이 있죠. 아 그럼요. 네. 어렸을 때 보상은 그런 인제 잘 자란 것이지만 네. 커서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나면 당연히 돈을 벌겠죠. 아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 아까 그럼 뭐 물어봤죠? 아니 그렇게 질문을 까먹으시면 네. 길을 잃었네요. 네. 그러니까 어 이 예민하다는 뒤집어서 말하면 디테일에 강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라고 질문을 네네네. 드렸습니다. 디테일. 디테일하면 또 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요즘 떠오르는 봉태일, 네 봉태일 감독님도 봉준호 감독. 네 지지에 금방압국을 가지고 계세요. 아. 그래 가지고 매우 인제 디테일에 정말 실질적으로 강하신 분이죠. 아. 사람들을 다 같이 동원해서 그러니까 합국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예.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여서 그 디테일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본원은 금이 아니신데 그렇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금들은 그렇게 디테일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그 마지막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네. 제가 봉준호 감독님의 그 스토리보드북. 기생충 스토리보드북을 보니까 정말 아주 그쵸. 정말 앵글 하나하나를 네네. 디테일하게 미리 설계를 해 두고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놀랍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우리 호박 씨도 아마도 인제 그런 성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영상 준비할 때 보니까 보드가 아주 디테일하던데 네. 아. 예 기대가 큽니다. 나중에 그게 다 아. 돈으로 환산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금 본원인 혹은 신금이 원국에 많은 아이를 키우는데 얘가 너무 예민하다 이래도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 이게 다 이제 디테일이 되고 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희망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물론 거죠. 네네. 물론 잘하면서 그것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줄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인제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생활하는 데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것들도 어떻게 음. 보면은 잘 인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잘 이렇게 그 기운을 빼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쪼끔은 사실 좀 짜증스럽기는 해요. 네네. 왜냐하면 저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호박 씨는 네. 막 바지를 사 주면은 허리가 쪼끔이라도 몸에 달라붙으면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맨날 큰 바지를 사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딱 펑퍼짐한. 네, 입어서 예쁠 때쯤 되면은 입기 싫다고 버려요. 음. 그래서 매우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네. 그래서 맨날 옷도 크게 입고 다니고 어디서 주워다 입힌 것처럼 아주 억울했다고요, 제가. 아, 죄송합니다. 그런 생활 속의 예민함이 좀 독이 될 수 있다. 사실 그 방금 바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허리 아. 허리 치수를 잰 다음에 한 사이즈 더 크게 삽니다. 아직도. 아. 제가 벨트를 맨 기억이 없어요. 아, 맞아요. 네. 제가 불편한 거를 못 참습니다. 그런 예민함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 네. 근데 이런 예민함들을 다른 것에도 다 발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좀 고깝게 보이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 사주 보면은 월지에 식신이 있어요. 이렇게 금 본원에 수식신인 경우를 금수쌍청이라고 어디서 하죠. 좋은 건 또 찾아오셨네요. 그럼요. 제가 이거 팟캐스트 하기 전에 열심히 또 공부를 합니다. 디테일을 아. 잡는 거죠. 네. 금수쌍청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데 이 금수쌍청의 개념이 뭐죠? 어떤 특징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네. 이제 뭐 머리 좋은 사주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 목화통명이고 하나는 금수쌍청이다. 유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이제 성적으로 발현되는 건 목화통명이고요. 아, 네. 금수쌍청은 지혜가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지혜롭다는 쪽. 아, 근데 금수쌍청은 뭐 안타깝네요. 네, 이렇게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단하신 뭐 종교인 뭐 이런 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철학의 깊이를 이제 가지신 많이 분들. 네네 학자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남기신 분들 뭐 이런 경우에 금수쌍청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케이스가 다르구나. 네. 아, 좋습니다. 성적은 기대하기 어렵다. 아, 기대해도 돼요. 뭐 이게 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네. 그럼 이제 좀 세속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저 같은 사주 원국을 타고난 아이는 어떤 직업이 어울릴까요? 직업. 이건 세속이 아니라 매우 이제 필요한 얘기죠. 그렇죠. 현실적인 이야기. 네네. 매우 현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데 너무 막 이 책에 있는 대로 접근하기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뭐 금이니까 뭐 금 직업을 가져라, 물이면 물 직업을 가져라. 제가 심지어 옛날에 이거 배우기 전에 무슨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물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네. 술 장사를 하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와,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그런 것까지 가는 거는 약간 너무 오바다. 과하게 네, 어, 과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고 네.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아, 이런 성격을 타고 났으면 네. 무엇이 맞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인제 자기 사고가 깊어지고 이 사고가 디테일하게 접어들면 네. 어 이 사람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매우 어 디테일해지겠죠, 아, 시간이 네. 가면. 그렇죠. 결과물이 네네. 디테일해지고 네네. 돋보이게 되겠죠. 이 사주하고 인제 비슷한 사주를 가지고 감독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음. 미국 사람인데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맞죠? 네. 예. 그 독수리 같이 생긴 분. 아, 네. 네. 아, 그분이 또 디테일로 유명하신 감독님이시고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일단 어 영화 감독 나왔고 예술가 중에 쪼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 그리고 어 뭐 아까 금직업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에 대표적으로 볼 때는 금속 같은 세공하는 일도 아. 매우 잘 어울리고요. 디테일하게 이 금속을 다뤄야 되니까 깎고 이러면서. 네. 음. 그거를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군요. 금속 세공은 다른 공예나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른 게 네네. 대충 스케치를 하고 막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계산하고. 금속은 처음에 스케치를 하는 것도 매우 섬세하게 스케치를 해요. 아, 왜냐하면 한 번 깎은 걸 다시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조소를 할 때는 네네. 찰흙을
조금 실수하면 다시 붙여서 하면 돼요. 아 네. 그런데 금속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더 계획적이어야 되고 세심해야 된다라는 아 정도가 제 네. 스타일이네요 확실히. 들어보니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 결과가 확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취미로는 사진 찍는 거 뭐 이런 거 영상 이런 것들도 매우 좋고요. 그러니까 좀 종합해 보면 좀 창작과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음 네. 이렇게 인제 예민하다 보면 내 손으로 뭔가를 빚는. 네네. 이렇게 인제 이런 경우에 예. 관이 있기는 한데 네. 이걸 정관, 편관. 네 일반 사회생활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아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물론 적응을 해내요. 네. 적응을 해내는데 몸을 상한단 말이죠, 아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데미지를 깎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네. 음. 해야 된다고 하면 합니다. 하긴 하는데 할 수는 있는데 힘들다. 해내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발로 들어가요. 네. 네. 자기 발로 들어가서 맞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끝장나게 해내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편인까지 깔고 있잖아요. 지금 신미일주입니다. 네. 신밀주, 편인. 네. 신미일주는 인제 예민하기로는 60 60일주 중에 최고이신 아 신미일주죠. 왕예민맨. 네. 식신이 옆에서 인제 이걸 보고 인제 편인도식이라고 하는데 네. 네네. 그래서 표현을 좀 '편인이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아. 식신에는 위에서 금들이 생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실렸어요. 네. 그래서 '편인이 도식하기에는 식신이 너무 밥그릇이 크다.'라고 아 인제 보여질 다행이네. 수 있어요. 이게 다행이죠. 그리고 편인을 미워할 수만은 없어요, 지금 세상에. 네. 네네. 편인이라 하면 이제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편인은 네. 그거죠? 다른 사람이 생한 것에 대한 관심? 그렇죠. 다 네. 생한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네네. 음. 의식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뭐 편인을 엄청나게 인제 옛날에 흉신으로 보기도 했는데 네. 그 흉신으로 봤던 것에는 바로 인제 그런 요인이 있는 거죠. 음. 당연히 인제 쓸데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농경 사회에서.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뭐 합니까? 네. 아무 그런 사고는 아무 쓸데가 없었어요. 그치만 현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중요하죠. 남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알아야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음.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죠? CD입니다. 네. 네. 계속하시죠. 아.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편인은 네. 그렇게 밥그릇 차는 편인으로 보면 '큰일 난다. 아. 편인이 돈이 되는 세상이다.' 그렇게 단지 네네. 내 마음 측면에서 볼 때는 네. '흉신이 맞다.' 내 아. 마음이 안 편하지 않습니까? 남이 그쵸. '내가 이렇게 말하면 쟤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불편하지 피곤하죠. 않습니까? 네. 무지하게 예 피곤한. 내 마음 측면에 그렇다는 걸 알면 쪼끔 내려놓을 수 있겠죠. 모를 때가 아.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은 조금 '이 편인을 조금 내려놔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 수 있다. 네. 음 좋은 얘기네요. 어 질문이 이제 "저 같은 사주는 어떤 직업이 어울리나요?" 였는데 이제 돌고 돌아서 편인까지 왔습니다. 네. 어 이제 직업은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창작적인 직업 말씀해 주셨어요. 네. 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네. 프로젝트 단위로 하는 직업이 아 좋다. 뭔가 공무원처럼 계속해서 이제 평생 이어가야 하는 직업보다는 좀 프로젝트 단위로 끊기는 뭐 건축가, 영화 감독 이런 류의 이제 직업을 말씀하신 거네요. 네.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런 직업이 더 어울린다. 적합하다. 중요한 얘기네요. 이제 이야기하던 중에 정관, 편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정관하고 편관의 차이점 그리고 뭐 그 둘의 충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호박 씨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이 정관이 사실상 죄송하고요. 예예. 말씀하세요. 이 정관이 사실상 힘을 낼 수가 없고 약간 이렇게 비견에 힘을 실어주는 오히려 그런 형태로 묶여 아. 있어요. 네네. 예. 암압으로 묶여 있는데 네. 어 그래서 정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냥 질 준비가 되어 있다. 아 질 준비. 네. 그거는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매우 사실 정관은 최고의 길신이죠. 아 네. 그렇죠.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회생활을 안 하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내가 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 그게 이제 내 기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네. 관은 이제 회사나 그렇죠. 네. 어떤 조직. 네. 조직 생활을 할 때는 당연히 내가 누굴 이겨 먹습니까? 내 위치에서 당연히 그렇죠. 최선을 다한. 네네. 지게 되는 거죠, 그 음. 관 자체에. 그렇죠. 네. 그런데 평관은 "어렵게 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어렵게 진다고도 할 수 있고 내가 남을 타인들이 어떻게 지는지가 오히려 관심이 있어서 내가 아. 타인이 지게 만들고 싶다는 것에도 또 연관이 되죠. 아. 그래서 이걸 인제 살이라고 부르고 매우 나쁜 놈 취급을 했어요. 아 평과는 왜냐면 네. 오랜 남을 시간 지게 동안.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배하고 싶은 욕구다.' 이렇게 보기도 했었고. 아. 위험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재밌는 거는 정관 평관이 제 원국에 병존하다 보니까 살짝 아 충돌하는 기색이 있네요. 아니요. 나란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멀리 있는 경우에는 아 네. 그런 일은 이제 되게 약하다. 아 충돌이 일어날 우려는 없다. 네네. 음. 뭐 충돌이 이 경우에는 또 더 약하죠. 정과는 묶여 있으니까 어찌 됐든. 네. 그러면 이제 대운이나 세운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아 이런 경우는. 대운이나 그렇군. 세운이 어떻게 와서 예. 편관을 합하든지 뭐 정관을 충하든지. 합하든지 음. 충하든지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오락가락하겠죠. 아 막 내가 남을 막 지배하고 싶다가도 내가 지고 싶다가도 막 그러니까 뭐 회사라도 어디 소속이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소속이라도 돼야 뭐 그 이름을 좀 달고 '내가 사람 노릇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건 이제 정관이겠죠 아마? 네. 네.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유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 먹겠네. 진짜 나가서 내가 이 고생하느니 나가서 내 일을 하고 말지.' 이러면은 또 편관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 아. 개가 나란히 있었을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제 예. 회사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치킨집 차렸다가 왜 하필 망하면 또 치킨집이요? 회사에 들어갔다가 인제 이런 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 음. 하지만 저는 이제 나란히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충돌과 번뇌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대운과 세운의 영향력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좀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 이 정도. 네. 네. 그래서 음. 이제 이걸 네. 미리 알면 '아 내가 이런 요소로 이런 일이 있지.' 예예. 네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음. 사람이니까. 정관, 편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듣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입니다. 신밀주의 신강한 아들놈 공부는 잘 하던가요? 어 솔직히 말하면 되나요? 아 솔직 100% 솔직해야 합니다. 네. 우리 호박 씨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아까 편인상관 대운에서 네. 그 마지막에 17 살의 정인이 드디어 위아래로 이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네네. 천간지지가 같은 기운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네. 어 그 영향력이 아주 강합니다. 17 살에 세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네. 이때 이제 지동으로 처음으로 인제 정인이 들어와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하죠. 아 네. 맞습니다. 딱 맞아떨어집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진 이 시기에 그래서 인생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아 인생 최고의 성적은 아니지만 네. 인생 최고의 성적은 19 살에 대운 자체가 바뀌면서 이제
네. 기록을 하셨죠. 그렇죠. 이때 인제 처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걸로 인제 기억이 나고 네. 이때 꽤나 성적도 잘 나왔고 그래서 아. 이제 19 살에는 이때 세운 때 시작을 했고요. 예. 대운이 바뀌었을 때 어 졸업 성적은 거의 전교 1 등으로 졸업을 하셨죠. 아 네. 뭐 실제로 뭐 몇 등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좀 어 정리를 해 보자면 결국에 어떤 대운과 세운의 영향이 컸다, 공부도. 네. 영향이 컸죠. 저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제가 사주팔자 원국에 정인이 없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침 세운에 위아래로 정인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네. 네. 본인 기억이니까 더 정확히 나실 거 아니에요, 이때. 그렇죠. 제가 사실 14살, 15살, 16살 중학교 때죠. 이때까지는 거의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뭐 수학도 어 이제 20점 위로 맞아본 적이 없고 그럴 정도로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런 이제 망나니 생활을 하다가 17살이 돼 가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해 정신이 번뜩 들어 가지고 갑자기 미친 듯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뭐에 홀린 듯이. 네. 그러니까 15, 16 살이 세운이 귀신이에요. 위아래로 귀신이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러니까 매우 꺼려지는 네. 기운이다. 내 아. 원국에 이미 많은데 너는 왜 또 왔니? 이런 음. 기운이라는 거죠. 매우 꺼려지는 그런 기운들이 위아래로 와서 이때가 인제 피크였었던 것 같고 아. 네. 세운에서 인제 완전히 바뀌었고 음. 19살 때는 어땠나요? 어 19살 때 뭐 어떤 제 정신 상태를 물어보신 건가요? 대운이 바뀌었을 때 본인의 마음가짐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어 저는 일단 어 이제 제가 사실 17살, 18살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대학교에 그렇게 무게를 두지는 않았어요. 음. 근데 19살이 되고 나서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의식이 되면서 '아 내가 그래도 대학교는 잘 가야 사람 구실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어떤 일념 하나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음.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음. 딱히 불타는 뭐 경쟁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딱히 내가 '공부가 더 잘 되네. 내가 뭐 열심히 안 했는데도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네.' 이런 것보다는 '아 다른 사람이 날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어떡해. 아 쪽팔려.' 이런 마음 때문에 공부를 더 막 악에 받쳐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인제 편인 안에 지장간이라고 하는 편인 아래에 있는 네. 그 편인 안에 천간이 돌아가는 걸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이 안에 있는 게 지금 편재가 들어 있죠. 편관, 편재, 편인 이렇게 재관인이 들어 있는데 네네. 이 유일하게 원국 안에 들어 있는 목기운이 편인 안에 있어요. 아. 예. 이 편재가. 그래서 얘가 발동을 걸어 주는 것 같아요. 아. 뭔가 대운세운이. 시작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음. 의식하는 게 오히려 나를 시작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네. 그거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남의 시선이 나를 시작하게 하는 그 동력이 된다. 그거 네. 되게 재밌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저 같은 이제 사주팔자를 가진 학생의 공부법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신밀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굉장히 예민하고 디테일 이런 거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노트 필기 하나를 할 때도 글씨 하나하나 적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네. 주변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제 노트를 탐냈었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아름다웠다는. 네. 제가 생각해도 이
심지어 제가 이 노트 필기를 할 때 이 작품 활동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거의 임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아. 선생님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보면은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보고 가셨던. 그리고 계획을 되게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짰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 가지고 그때 그 아이패드에 스케줄 그런 거 되게 잘 사용하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활용을 잘 했죠.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만 들어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수하는 과목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공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네. 이 신미일주 당연히 이제 아까도 말이 나온 대로 예체능에도 두각을 나타내겠네요. 음 다방면으로. 뭐 예체능이라고 하면은 참 이상한데요. 좀 포괄적이죠, 너무? 네네. 네. 이상한데 그냥 뭐 창작 활동이라고 음. 보면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식신은 굉장히 어렵게 생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예. 아 이 생각을 좀 깰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깬다. 예. 상관한테서 좀 배울 바가 있는데 네. 상관이 흉신이라고 하지만 요즘 부자는 다 상관 부자거든요. 뭐 일론 머스크 옛날 이런 부자가 식신 사람들? 부자지 네. 일론 머스크 상관 부자 아닙니까? 상관 부자 많습니다. 뭐 아. 김택진 뭐 아. 이찬진 이런 아. 사람들. 식신 부자는 다 본인이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제는. 아.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고 다른 네. 사람이 한 것도 참고하고 네. 요즘 레퍼런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 핀터레스트만 들어가도 아주 영감을 주는 것들이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다 생짜배기로 '내가 짜야 내야 된다. 그래야 내 거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0에서 '내가 다 창조해야 돼.' 이 생각보다는 레퍼런스를 참고해 가면서,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다른 사람이 창작한 것에 대해서 좀 영감을 나도 받고. 참고를 하고 도움을 네네. 받고 네네.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네. 이 얘기가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실제로 어 그런 마음이 되게 큽니다. '아니 이거 남의 거 조금이라도 베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내가 만들어야지. 온전한 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도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나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고요. 네. 네. 이 세상에 완벽한 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심하겠습니다. 네. 식신들은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부자가 아. 됩니다. 이 메모를 좀 해 놔야겠다. 이 '베끼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아니 그따위로 적으시면 안 되죠.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어 이제 쭉 한 50분 가량을 이런 사주팔자를 가진 아이 어떻게 살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생각을 바꿔서 부모님이 이런 사주를 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아 신미일주 부모의 끔찍합니다. 뭐예요? 이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거 몇 초를 치십니까? 죄송하고요. 신미일주 부모의 육아. 끔찍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끔찍하다. 어떻게 끔찍하죠? 제 생각에는 신미일주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의 호박씨 같은 원국으로 네네. 겁제비견 중중한 신미일주다 막 이러면 네. 자식이 숨쉬기가 힘이 듭니다. 너무 애를 잡는다. 아 음. 이분들 잔소리 심하시고요. 네. 우리 호박씨 심합니다. 벌써 애미인데도 애미한테 잔소리하시죠? 그렇죠. 제가 도지 선생님한테 네네. 잔소리를 엄청 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근데 자식한테 오죽 심하겠나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제가 좋은 부모는 못 된다는 점. 그게 나쁜 부모라는 뜻이 아니고 네네. 그런 특성을 보인다는 그래서 거겠죠? 명리를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네, 열변을 토하십니다. 그래서 명리를 네. 배워야 한다. 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를 좀 깨달으시면 네. 덜 하시겠죠. 조금 덜 잡고 덜 네네. 이제 잔소리 좀 하고
덜 네. 잔소리하고. 그 아이의 어떤 단점이 보이더라도 네네. 그 이면에 어떤 장점이 있을지를 봐줄 수 있는 그게 음. 바로 명리 공부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명리 육아를 하는 거고요. 음. 이 아이가 네. 답답하다고 해서 네네. "아 저 답답하고 게으른 새끼 커서 어디다 아. 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뜨끔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제 동생 제 에피소드 1 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제 동생의 수학 과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 동생 수학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실 제가 동생을 좀 많이 잡죠. 아 네. 즐거워하던데 동생이 나름. 아 네 그렇죠. 준비가 철저하시잖아요. 우리 호박 선생님이 네. 동생 가르치실 때 네. 제가 준비해서 가르치시는 거 보고 또 한번 깜놀했는데 음. 네. 나름 재밌어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런 이제 저와 같은 원국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좀 디테일은 잡되 잔소리는 놓자.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디테일은 본인한테 적용하시라. 아 본인한테 적용하시고 자식한테는 좀 풀어 주시라. 자식한테는 또 자식의 또 도구가 있다. 아. 그 도구에 단점이 있으면 그 뒷면에 뒤집어 보면 장점도 있다. 음. 그러니까 하나만 보시고 판단하고 내가 가진 금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그 아이에게 가진 도구로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사주팔자를 이 명리학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진리는 이거인 것 같아요. 어떤 기질이 있을 때 그것에 좋고 나쁨은 없다. 다 장단점, 동전의 양면이 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거는 좋은 점이 더 많고 어떤 거는 나쁜 점이 더 많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아 네. 그럴 수 있는데 인간이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좋은 단점이 방향으로. 많다고 해도 그걸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한테. 아 네. 장점이 아무리 작아도 그걸 살릴 수 있어요. 다른 아 도구하고 합쳐서 쓸 수도 있고. 네. 도구를 꼭 하나만 써야 되나요? 양손에 도구를 들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면 나의 의지로 얼마든지 할 수 음. 있다. 또 육아를 또 왜 우리가 주창합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뭘 가졌는지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부모님께서 미리 파악하시고 네.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이 아이가 장점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성격 기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점을 살려주고 좀 나쁘게 발현될 수 있는 건 눌러주자. 이런 네.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거는 네. 또 부모님 본인에게도 적용이 돼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네. 재밌는 얘기 하고 가실까요? 네, 뭐죠? 제가 에피소드 1편에서 네. 이 모자이크 된 이름이 있었어요. 네. 제 사주가 누구누구의 사주와 닮았다. 아. 그 얘기였는데 그 누구누구가 모자이크 처리하셨나요? 네, 누구누구인지에 대한 그 모자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 에피소드에서 한번 말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 네. 사주가 누구의 사주와 비슷하죠? 유명인. 네. 이명박! 아, 이명박 전 서울시장. 네? 예. 전 네? 서울시장의 대통령은 이제 빼줍니까? 이제 네, 빼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렇습니까? 전 서울시장으로 이제 아하. 예우를 다해서 부르기로 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제 사주 원국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님의 사주 원국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좀 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흡사한데요. 네, 부디 이제 시주가 많이 다르니까 부디 감옥은 안 가시길 빌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좀 좋은 점은 좀 취하고 나쁜 점은 이렇게 네, 빠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럴 겁니다. 예. 그래도 지금 뭐 물론 그분께서 감옥에 계시지만 저는 뭐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은 네? 않습니다. 아니 이제 그분을 막 이제
제 사주를 마냥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아, 않습니다. 네, 다 음, 다르죠. 시대가 다르고. 그렇죠. 시대가 네, 다르고 네. 또 그리고 비슷할 뿐이고. 비슷한 한 거고. 글자만 달라도 많이 다르고요. 네, 완전히 똑같은 사주라도 부모님 사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예, 양육법에 따라서 크게 또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는 또 어, 말년에 좀 고초를 겪고 계시지만 젊었을 적에 사실 인간 승리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아, 이제 그런 좀 좋은 점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좀 나빠 보이지만은 않는다. 네. 네, 그런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호박 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중요하죠, 사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둥. 두둥. 신미일주의 신강한 아이 호박이가 이제 20살이 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양육 결과를 한번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의 양육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다. 오, 성공적이다. 성공적인 호박. 네. 왜냐하면 예, 호박 씨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그렇죠. 네네. 이 팟캐스트를 호박 씨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었고 네. 지금 할 수 있고 그래서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거만큼 성공적인 게 있을까요? 네. 아,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할 네네. 수 있게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죠.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네. 아, 그 세 가지가 다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이다. 이건 성공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음,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오늘 에피소드 2편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치고 갈까요?